저는 이번 인수합병이 단순히 원격 진료 시장을 넘어서 이 헬스케어 시장 전체에 근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려 텔라닥과 리본고가 합병을 합니다. 지난 8월 5일 텔라닥은 리본고를 18.5 빌리언 달러에 전격적으로 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단연 사상 최대의 M&A 딜이자 그 결과 매출액이 거의 1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종합 원격 의료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좋은 조건의 딜인지, 장기적으로 원격 의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텔라닥과 리본고 둘 다 이 코비드-19 시대에 이 원격 의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가가 폭등하며 주목을 받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인수합병이 단순히 원격 진료 시장을 넘어서 이 헬스케어 시장 전체에 근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헬스케어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딜입니다. 텔라닥은 미국 최대의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대의 원격 진료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원격 진료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선두 회사이며 활발한 M&A 등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미국에서 원격 진료 시장이 개화하던 초기인 2002년도에 창업을 하였고 2015년에 원격 진료 업계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 내에서만 사업을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통해서 유럽, 중국, 호주, 남미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JPM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세부 전공은 45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매우 활발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2013년 컨설터 닥터를 16.6 밀리언 달러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로는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 혹은 두 개의 회사를 매년 인수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사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평적 인수가 주를 이뤘다면 상장 이후로는 해외 진출이나 신규 서비스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가 있는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이 어드밴스드 메디컬을 352 밀리언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남미, 유럽,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었고 2019년도에는 프랑스의 원격 진료 회사인 메디슨 디렉터를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리본고가 10번째 M&A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주로 B2B2C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 구독료를 PMPM 모델로 받고 또 실제 진료가 진행될 때 진료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2020년 초를 기준으로 이 포춘 500 기업 중에 40%가 텔라닥의 고객입니다. 사실 이런 과금 모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텔라닥이 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인수한 회사들의 과금 모델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료만 내고 진료비가 없는 모델이나 반대로 구독료는 없이 진료비만 내는 모델도 있습니다. 텔라닥의 사업 구조에 관해서는 그 김치원 원장님 글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텔라닥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멤버 수, 진료 수, 매출 모두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진료 수나 매출의 연평균 성장이 6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 숫자는 2018년도에 22.8 밀리언 명, 2019년도에는 36.7 밀리언 명을 기록을 했고 2020년에는 50 밀리언 명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할 리본고의 매출의 성장률은 더 높기는 합니다만 이 텔라닥도 역시 이 작은 스타트업도 아니고 상장사로서는 보기 드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과 의료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텔라닥과 관련된 제 포스팅이나 제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발발 이후에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등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텔라닥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 접촉, 의사와 의사 간 접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이 원격 진료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원격 진료가 완전히 재평가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CMS, FDA 등에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고 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되던 메디케어 의료보험 역시 한시적으로라도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지급되기로 한 것이 결정적인 기폭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에서 원격 진료 시장은 고성장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전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원격 진료의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게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46%의 미국인들이 대면 진료 대신에 원격 진료를 사용한다는 맥킨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텔라닥의 시장 점유율이 75%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미국의 원격 진료 시장의 재평가는 결국에 이 텔라닥의 재평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리본고 역시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또 하나의 기업입니다. 리본고를 이 원격 진료 회사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좁은 의미의 원격 진료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회사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의 관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디지털 치료제 회사로 보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혈당계 등의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이 데이터의 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환자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원격 휴먼 코칭, 그리고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합니다. 이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는 2008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했는데요. 이 경쟁사인 오마다가 2011년 창업, 벌타는 2014년도에 창업했다는 걸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장은 아주 거대합니다. 미국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이 성인은 이 147밀리언 명으로 그 중에 4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총 의료 비용의 90% 정도가 이 만성질환에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비용은 3.7 트릴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리본고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 당뇨 및 고혈압 시장의 크기가 46.7 빌리언 달러인데요. 리본고는 올해 5월달 IR 자료 기준으로 이 당뇨병 관련 멤버 수는 32만 8천 명으로 미국의 전체 당뇨병 환자 31.4 밀리언 명에 비하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본고가 만성질환 관리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당뇨병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는 고혈압이나 비만, 정신건강 쪽으로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환별 매출 비중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은 이 당뇨병 관리에서 나오고 있으며 기존 당뇨병 관리 고객에게 이 고혈압이나 체중 관리, 정신건강 등의 솔루션도 이 크로스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본고는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인 만큼 자사의 솔루션의 이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 관리와 같은 이 주장을 하는 솔루션이나 플랫폼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도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본고의 당뇨병 솔루션을 2년 동안 활용한 멤버는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중요한 당뇨병 수치가 0.8포인트 개선이 되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고혈압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수축기 혈압이 10mm HG 개선, 그리고 12개월 활용을 하면은 7.3%의 체중 감량, 그리고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지수의 개선은 55%의 참여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은 각 참가자마다 이 1,900달러 정도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들도 IR 자료에 간략히만 언급될 정도이고 아직 모두 논문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본고의 사업 모델 역시 기본적으로는 B2B입니다. 다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 다양합니다. 기업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나 CVS 헬스와 같은 대형 PBM이나 민간 보험사, 그리고 채널 파트너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합니다. 심지어 개별 개인 고객들과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가능한 모든 채널들을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도 3분기와 19년 3분기를 비교해보면 거의 150%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인 19년 2분기와 20년 2분기를 비교해보면 역시 1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멤버의 숫자 역시 113% 늘었으며 성장세는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2분기 이후로 더 높아졌습니다. 채널별로 비중은 역시 나오지 않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B2B가 대부분일 것이고 2020년 초 JPM 발표 기준으로 기업 클라이언트는 771, 그리고 멤버 수는 20만 8천 명이었다가 5월 IR 자료 기준으로는 이 숫자가 각각 1252개, 그리고 32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포춘 500 기업 중에서는 30% 이상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리본고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의료계의 모든 리소스가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떨어지거나 덜 급한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 지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리본고와 같은 서비스들이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본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 멤버 수 등이 큰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텔라닷과 리본고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M&A를 함으로써 시장에는 새로운 유형의 거대한 종합 원격 의료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 원격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는 좀 비슷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영역의 회사가 합쳐짐으로써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 제안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방식이나 의료 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방식,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경험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번 M&A 소식을 발표하는 그 슬라이드 표지에 떡하니 나오는데요. 바로 헬스케어의 전달, 접근, 경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텔라닥의 소개 자료나 기사를 보시면 comprehensive, 그러니까 종합적인, 아니면 end-to-end,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full spectrum, 그러니까 전체 범위, 혹은 그 full range of acuity, 모든 범위의 중증도, 그리고 whole person care, 그러니까 건강 전반에 대한 케어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기존의 텔라닥은 원격 진료 솔루션의 한계 때문에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한 일회성 진료만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텔라닥은 이러한 좁은 범위의 진료를 넘어서서 이 더 많은 범위, 가능한 모든 범위의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종류는 경증, 만성, 급성, 중증 질환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자가관리, 코치, 상담사, 간호사, 1차 병원의 의사, 그리고 전문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도 이 원격 진료임을 고려를 한다면은 집이나 직장, 약국, 리테일 클리닉, 의원, 앰뷸런스, 응급실, 이 대형 병원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텔라닥은 이렇게 더 여러 레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수를 했던 기업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인수했던 BetterHelp는 정신건강 상담 치료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7년도에 인수했던 베스트닥터스는 2차 소견, 그리고 2020년도에 인수한, 요거는 리본고 인수건을 발표하기 직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터치 헬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서비스 범위에는 이 병원과 병원 사이의 중증 질환, 그리고 급성 질환에 대한 원격 진료 플랫폼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라닥의 서비스 범위에 여전히 빠져있는 큰 퍼즐 조각이 있었으니 바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리본고의 인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에서 만성질환 시장은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이 한두 번 진료를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이후에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 모니터링, 이 교육,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일회적인 의사 진료가 주 모델이었던 이 텔라닥이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당뇨 환자를 이 텔라닥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진료한 이후의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자가 플랫폼을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봉고가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이후에 이 관리 부분을 책임져 주게 되면서 계속 텔라닥 생태계 내에서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을 락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리봉고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서비스하지 못했던 영역을 텔라닥과의 합병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봉고는 만성질환 환자의 데이터 측정, 분석, 원격 코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반대로 고객들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만성질환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 코치가 붙는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개입이 없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텔라닥과 리봉고의 합병으로 기존에는 따로 받던 원격 진료와 이 만성질환 관리를 이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M&A를 알리는 텔라닥의 그 자료를 보면 이 클레어라고 하는 가상의 고혈압 환자가 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텔라닥의 생태계 내에서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홀 퍼슨 케어를 받는지에 대한 이 여정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은 그 PCP, 그러니까 1차 병원 의사에 의한 이 정기 검진과 진단, 그리고 리봉고를 통한 혈압계 지급 및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처방전 전송 등 이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합병 이후에 그 PMI, 그러니까 그 Post Merger Integration 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회사의 서비스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또 다른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의 텔라닥의 환자와 의사가 랜덤하게 배정되는 특성 때문에 이 리봉고와의 그 시너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 김시원 원장님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유사한 여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이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나 혹은 기존의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던 환자의 입장, 더 나아가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고객, 환자, 보험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 앞으로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회사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행하던 일을 이 하나의 기업이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적은 비용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